안녕하십니까. 다도건축사 사무소의 최현철건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건축 법령 용어의 이해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건축 관련 업무를 하다 보면 법령을 이제 접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건축물 기획에서부터 준공까지 건축 법령을 계속 끼고 있으면서 저희가 그 기획을 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설계도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법 조문은 표현 하나가 이제 실제 해석하고 적용에 큰 차이를 만들기 때문에 기본적인 형식이나 용어를 정확히 알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이상, 초과, 각호의 일, 다만 같은 표현은 건축 실무에서 자주 마주하게 되는 부분인데 이번 글에서 이제 건축법이 어떤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고 조문에 자주 등장하는 용어들은 어떤 의미로 쓰여지는지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사실은 제가 제일 처음으로 이제 요걸 설명하고 이제 건축 법령을 설명드리는 게 맞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 설명을 하게 됐네요. 법령의 형식을 보시면은 우선은 건축법은 이제 그 법령은 일반적으로 제명, 본칙, 부칙으로 이제 구성이 되는데 건축법의 형식도 요렇게 진행이 됩니다. 제명 및 법령 번호가 있고 네, 본칙과 부칙이 있어요. 그래서 총칙 가서 1장, 1조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죠. 그다음에 부칙은 이제 별도로 부칙이 밑에 따라 붙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본문이 있고 부칙이 별도로 붙어져 있죠. 네, 이런 식으로 붙어져 있습니다. 113조까지 고요. 그 밑에 이제 부칙이 쭉 붙어 있죠. 이렇게 쭉 내려가시면은 부칙이 붙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말하는 이제 제명 및 법령 번호는 제명에는 법령의 종류를 법령 번호에는 그 법령을 공포한 날짜와 법령 번호를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본칙은 앞에서 말한 여기 본칙이죠. 본칙과 부칙이 있죠. 본칙은 그 법령이 목적하는 실질적 규정을 내용으로 한 것으로 본칙의 내용이 길고 나눌 필요가 있을 때는 조를 편장, 절, 관 순으로 묶는다. 건축법에서는 장으로, 동시행령에서는 장, 절로 묶고 있으며 법령 내용의 구분은 규정은 다음과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조, 상, 호, 목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법 21조 1항 3호 나목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조는 법령 내용의 기본적인 사항을 구분 규정하는 것으로서 각 조에서는 괄호에 표제가 표시됩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조가 있고 괄호에 목적, 정의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표제가 이제 표시가 되는 거고 항의 경우에는 조에 있는 규정되는 사항들이 복잡할 때는 이를 2 이상의 항으로 나누어서 1항, 2항, 3항과 같이 표시를 하게 됩니다. 보시면은 제2조 정의에 1항이 있죠. 그 다음에 쭉 내려가시면은 동그라미에서 2항 있는 거죠. 그리고 호는 조 또는 항에 있어서 어떤 사항의 명칭 등을 게재할 때에는 호로 나누고 1호, 2호, 3호 같이 표시를 합니다. 여기에서 1항 1호를 보시면은 이제 건축법 제2조 1항 2호를 보시면은 대지란, 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용도란, 건축 설비란 이런 식으로 또 나누어지게 되죠. 그리고 목은 호를 다시 구분할 때 목으로 나누어 가나다 같이 표시를 합니다. 하나의 조, 항 또는 호에 있어서 문장을 끊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이제 전자의 규정을 전단, 후자의 규정을 후단이라고 한다. 전단의 규정에 대한 예외 또는 제한적인 조건을 규정하는 후단의 규정은 다만 이전의 단어로 시작하는데 이때 후단의 규정의 단서, 전단의 규정을 본문이라고 한다. 여기 보시면은 2조 1항 11호 가목, 나목 이렇게 있죠.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단과 후단 이런 식으로 구분이 또 있고요. 그래서 법의 용어를 보시면은 이상, 이하, 이전, 이후, 이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수 또는 시간 등의 한계를 표현할 때는 법조문에서 이자를 붙여 제한하는 것이 적지 않는데 이것은 기산점이 포함된다. 예를 들어 30m 이상이라고 하면 30m를 포함하고 20m보다 큰 경우를 가리키며 15m 이하라고 하면 15m를 포함하면서 10m보다 작은 경우를 가리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건 이상 이하 같은 경우에는 다들 포함이 된다. 그 숫자가 포함이 된다라는 건 다 알고 계실 거고 초과 미만도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근데 같은 개념인 넘는이라든지 이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한 번 더 확인하시면 되고 이상 이하와 같이 달리 기산점이 포함되지 않는다. 초과나 미만은 기산점이 포함되지 않죠. 예를 들어 15m 미만이라고 하면 15m를 포함하지도 않고 15m보다 작은 수치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하는 거고 기산점은 이제 법률, 계약, 행정 절차 등에서 정해진 기간이 언제부터 시작되는지를 특정하는 기준점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는 이거나가 있는데 명사 또는 동사를 2개 이상 게시하여 선택적으로 연결할 때 쓰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기하는 어구에 어떤 단체를 지우는 경우 큰 뜻으로 선택적으로 연결해서 이거나를 작은 뜻으로 선택적으로 연결해서 또는을 쓴다라고 되어 있고 준용한다라는 말은 비슷한 내용의 조문을 되풀이하지 않고 그 조문에 필요한 사항만 적용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각호에, 각호 1회라는 말이 있는데 각호에라고 하는 것은 계기되어 있는 호 전부를 병합적으로 지정하는 거고 각호에 1이라고 하면 계기되어 있는 호 중에서 어느 하나의 호만 가리켜서 선택적으로 지정하는 거를 각호에 1, 2, 3 이런 식으로 하고 전체를 이야기할 때는 각호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전 2항, 제 2항이라고 하면 전 2항이라고 하면 그 항을 포함하지 않는 그 항 앞에 서 있는 2개의 항을 가리키는 걸 이야기하는 거고 제 2항이라고 하면 제 1항 다음에 오는 2항만 가리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옛날에 이게 좀 헷갈렸었는데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렇지 않다라는 뜻이고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하면 안 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허용된다라는 뜻을 이야기하는 거고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거는 불허한다라는 뜻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좀 저는 헷갈렸어요. 옛날에 처음에
그래서 이제 요거를 한번 찾아본 적이 있었는데, 요게 좀 헷갈렸었고, 예전에 이제 설계를 처음에 이제 했을 때, 그 다음에 내지가 있는데, 여기까지, 뭐뭐에서까지를 뜻하면서, 제2항 내지 제5항이란 제2항에서 제5항까지의 전체 뜻을 말한다. 뭐뭐에서까지라는 뜻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지는. 공하는이라는 말이 있는데, 요거는 사용되는, 쓰이는 것을 뜻한다. 그리고 가름할 수 있다라는 말은 대신할 수 있다라는 뜻이고, 다음 일에, 다음 어느 하나에와 같은 뜻입니다. 그리고 의거가 있는데, 의거는 따라와 같은 뜻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용어의 정의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법의 법이 이제 구성되는 방식과 그 다음에 법의 용어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린 거고요. 건축법의 표현이 조금만 달라져도 이제 해석이 바뀌기 때문에 기본적인 용어를 정확히 이해해 두면서 여러 상황이 훨씬 수월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여러 상황에서. 이번에 정리한 내용이 법 조문을 보실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 내용들은 건축 법령집을 보시기 전에 꼭 한번 확인을 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여기에서 뭐 이상이나 이하, 뭐 이전, 이후, 초과, 미만 이런 것들 또는 이거나 뭐 이런 것들은 준용한데 이런 것들은 좀 쉬워요. 근데 이제 각 호에 1, 전 2항, 제 2항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여선 아니 된다, 내지 공하는 가름할 수 있다, 다음 일에 뭐 의거 뭐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저희가 잘 모르는 용어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한 번 더 용어의 정의를 한 번 더 확인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법령의 형식은 요거는 필수적으로 아셔야 되는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도 좀 더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